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IT센코의 권기풍이라고 합니다. 아마 일전에 좀 뵈신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단 효율적인 내부회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이제 그룹 및 회사 소개나 뭐 사업 실적 등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주로 다른 회사에서 좋은 방법으로 이제 고도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IT센코어는 아시겠지만 이제 굿센이라는 사명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IT센코어로 사명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제 IT센코어에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이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의 모집단을 우리 내부 시스템, ERP나 레거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모집단 관리 시스템을 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에 비해서 조기적으로, 상시적으로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도 서비스하고 있고요. ISO 37301을 대응하고 이제 인증을 조금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준법 경영 관리 시스템 또는 자금 부정 통제 시스템까지 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집단 관리 시스템이나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실적은 쭉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쓰시는 시스템을 많은 기업들에서 그냥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서요. 이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운영 방안은 현재까지 대부분은 우리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을 이제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게 현재 시점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모집단이나 또는 증빙 링크 연계를 통해서 실제 모집단을 연동하고 우리가 이제 증적을 첨부할 때 좀 더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좀 고도화를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은 통제 운영을 통해서 설계 평가 및 운영 평가를 좀 사후적으로 하죠. 여기 보이는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은요, 이상 위험 행위를 자동으로 좀 식별해서 조기에 저희가 리스크 이제 경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적으로 경고를 드리고 데이터 기반에 따라 이 위험적으로 이상적으로 튀어나오는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시고 조기에 예방을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꼭지로요, 우리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 현재 운영 중이실 텐데요. 설계평가나 이제 WTT, 이 조서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WTT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평가에 대한 몇 가지 케이스, 그 다음에 이후에 연결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평가는 아마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안 하는 경우들도 더러 좀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에 봤더니 저희 첨부관리 쪽에 RCM 파일 등록 쪽에 WTT 파일을 등록해서 이 등록된 파일을 설계평가 때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설계평가서의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 WTT 관리 컬럼들을 추가로 열어서 설계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WTT 조서 양식을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탑재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연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로그인을 해서 그 케이스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WTT 조서는 양식들이 이제 기업별로나 또는 감사법인에 따라 조금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요. 가장 많이 쓰는 방식으로는 저희 RCM 밑에 이렇게 파일, 첨부 파일 등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첨부 파일 목록에 저희가 이렇게 WTT 파일들을
쭉 업로드를 해둘 수가 있고요. 여기다 쭉 WTT 첨부 파일들을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설계 평가를 할 때 이 WTT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건을 좀 들어가 볼 건데요. 이렇게 통제 활동을 타고 들어가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RCM 첨부 파일을 통해 WTT 파일을 첨부 파일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받은 파일을 기준으로 일부 내용들을 수정해서 평가 의견 첨부 파일이나 샘플 증적하는 곳에 이 수정된 WTT 파일을 업로드해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 조금 많이 쓰는 방식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우리가 쓰는 시스템도 옵션화되어 있어서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이 WTT에 필요한 항목들을 오픈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계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컬럼들을 오픈을 하시면 설계 평가할 때 이 관련된 내역들을 적어서 쭉 관리를 하시면 이 평가한 내역들이 우리 평가 현황 쪽에서 그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식이고요. 세 번째 방식은 우리 양식을 그냥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뭐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 개발 공수가 좀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쓰는 것이 이제 조금 많이 쓰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평가인데요. 우리가 이제 운영평가는 샘플을 취득해서 운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이 쓰시는 방법이, 우리 운영평가의 증빙관리를 통해 첨부를 받아서 이 첨부 받은 것으로 운영평가를 할 때 올라온 첨부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식을 아마 제일 많이 쓰실 겁니다. 참고로 많이 안내가 안 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운영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증빙 없이요. 이 현업부서에 운영평가 담당자를 세팅해서 바로 운영평가를 하고 이 결제선에 1차는 현업부서 팀장을 통해 2차 승인자에 우리 내부에게 전담부서 인원이 승인자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승인을 하실 때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평가 이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요. 승인하는 당시에 제가 쭉 승인 문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운영평가의 승인 당시에 우리 전담부서에서는 이 종합 의견을 이제 독립적으로 평가했다라는 근거를 또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증빙을 현업부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취득하고 요것들을 또 평가하고 요 조금은 복잡하게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현업부서에 조금 더 담당자들에게 권한을 준다고 하면 지금처럼 우리 전담부서에서는 이제 승인자로 들어가서 종합의견에 독립적으로 확인했다라는 근거를 남겨서 평가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방식은 운영평가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샘플링해서 이제 평가를 하실 건데요. 이 샘플링을 아마 기본 기능은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 업로드를 통해서 실제 모집단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서 샘플링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건을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 데이터를 엑셀 템플릿으로 업로드해서 샘플링을 하면 모집단이 몇 개 올라왔고 샘플을 몇 개 취득해서 샘플이 몇 개 취득됐다 해서 확정하는 순간에 운영평가에 샘플이 꽂혀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은요, 우리가 정해진 양식에 이렇게 좀 샘플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해진 양식의 이 샘플 아이디에는 모집단에 대한 아이디, 이 트랜잭션 아이디에 실제 모집단에 포함된 샘플, 키값이 되는 샘플 제목들을 업로드해서 샘플링을 했었을 겁니다. 자, 이것까지는요, 솔루션에서 기본적으로 좀 제공을 해드렸던 이제 기능들이긴 합니다. 자, 이 모집단은요, 우리가 ERP랑 연계를 할 수가 있고요. 이 ERP와 연계하는 방법, 이 모듈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모집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연결 내부에게 관리 시스템으로 조금 더 운영하고 싶은 니즈들이 좀 있습니다. 현행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이제 법인을 추가해서 연결 기준에 이제 자회사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연결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시스템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별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이것도 현재는 우리가 뭐 하나 들어가 볼까요? 뭐 부서사원관리 쪽에 보면 이렇게 법인들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법인별로 인사정보부터 통제활동 또 평가관리까지 법인별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 모회사, 그룹이나 여기에서는 모든 법인들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각 법인 담당자들은 자기 법인 것만 볼 수 있게 기본적인 권한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물론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하는 입장에서는요. 법인 추가할 때마다 약간 라이센스 정책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는 개별 내부회계에 법인을 추가해서 이제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연결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을 이제 추가 기능들을 좀 추가해서 별도 모듈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 추가적인 기능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연결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은 여러 개의 법인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룹 관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단에 이제 그룹이 있고요. 이 자회사가 되면서 또 모회사가 되는 중간 지배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별로 추가를 하고요. 그룹에 따라서 이제 속해 있는 자회사들을 이렇게 예스로 체킹을 하게 되면 이거에 따라 권한 처리에 따라 시스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최 밑에 있는 법인들은 자기들 법인권만 관리합니다. 최상위 이제 그룹의 이제 우리 최모회사 관리자분들은 모든 그룹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이 중간 그룹에 있는 그룹 관리자는 우리의 속해 있는 자회사 것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권한 처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연결 스코핑을 통해서 대상 법인을 선정하는 기능도 좀 추가가 됐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쭉 업로드를 하면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 잔액들을 쭉 고려해서 실제 기준에 따라 풀스코프로 선택된 법인 또는 개별 스코프, 그러니까 스페시픽 스코프로 선정된 법인들 어떤 계정 과목이 들어왔는지 자동으로 선정을 해드리게 됩니다. 자, 선정을 한 것들을요. 이렇게 수기로 넣거나 빼거나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쭉 그 계정 과목이나 혹은 풀스코프로 선정을 하고 나면 계정 과목별로 실제 커버리지 비율이 몇 프로씩 차지하는지 또 전체 선택한 이 계정 과목별 커버리지가 우리가 원하는 90%가 선정됐는지를 쭉 이제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해드리게 됩니다. 자, 이런 룰에 따라서 법인들을 선정할 수 있는 기능도 좀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그룹 단위에서 통제 활동을 운영하다 보면 뭐 업종이 비슷한 경우에는 통제 활동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일괄로 통제하고자 하는 뭐 GWC라든지 이런 통제들이 좀 있을 건데요. 이 표준 RCM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룹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통제 활동을 등록하고 각 법인에게 배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배포를 쭉 해봤더니요. 통제 활동별로 실제 배포가 몇 개 법인이 되어져 있고 배포받은 통제 활동을 어떠한 사유로 수정한 법인이 중국 법인이 수정을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슷한 통제로 운영하는 것들이 뭐 ITGC라든지 혹은 뭐 ELC, 그 다음에 연결결산 관련된 이런 항목들은 약간 그룹 공통으로 많이 쓰이는 통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 관점으로 뭔가 운영을 하실 때 이제 사실은 각사별로 통제 활동을 관리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관리에 좀 어려움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 이 표준 RCM 기능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법인에게 배포를 해주고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요, 여러 가지 뭐 현황 화면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여기에 또 설문 기능,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한국어부터 영문, 중국어, 일본어까지 또는 베트남어까지 다국어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향후 연결 관점의 시스템을 운영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연결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개별 내부의 개발 시스템에 모집단을 연동하는 모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모집단 관리 시스템인데요. 실제 연동한 사례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 솔루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정해진 양식의 엑셀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샘플링을 하는 기능까지는 아마 기본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솔루션은요, 실제 ERP의 세 방목까지 연계를 해서 자동으로 데이터 취합이 돼서 샘플링까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집단 관리부터 이 모집단과 통제활동 매핑을 하고 또 실제 모집단 데이터를 실제 연계를 통해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서 샘플링해서 실제 완전성 검증까지 하는 이렇게 메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모집단 중에 여러 가지 항목들, 소위 우리 ERP나 그룹웨어의 데이터가 있으면 모집단을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마스터 관리부터 이렇게 모집단 연동 항목들을 쭉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모집단 관리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인 항목들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마스터 관리라는 모집단은 실제 SAP의 어떤 컬럼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내역들을 우리가 직접 세팅하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저희가 초기 구축 때는요, 저희 쪽에서 다 세팅을 해드릴 건데 이후에 이제 SAP가 변경됐거나 모집단 항목이 변경되면 화면상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항목명을 바꿔주거나 추가해서 뭐 연동 오류 없이 연동을 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집단이 연계가 됐으면 모집단별로 실제 연관된 통제 활동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고객 마스터 관리는 통제 활동 중에 어떠한 항목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매핑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 마스터 관리라는 모집단을 통해서 두 개 통제 활동에 샘플링을 해서 추출된 샘플들을 운영평가서에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잘 모으기만 해도요, 여러 개 통제 활동들에 대한 이제 자동 연계부터 샘플 추출까지 하실 수 있는 구조가 되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모집단을 우리가 쭉 구성을 해두고 나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쭉 6월 달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은 데이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엑셀로 업로드한 데이터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연동 규격에 따라서 매일 또는 매월 우리가 SAP 데이터나 ERP 데이터, 이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쭉 전송이 되고 이런 로우 데이터들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런 경우들도 가능합니다. ERP랑 지금 연동을 해놨는데요. 모집단을 쓰기 위해서 일부 가공이 필요한 데이터들은 이렇게 엑셀 양식을 정해놓고 엑셀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역시 모집단을 관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집단을 이렇게 쭉 들어온 모집단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나면요, 이 각각의 통제 활동별로 샘플 개수에 따라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샘플링을 하고 나면요, 이렇게 정해진 샘플 개수만큼이 샘플링 돼서 이렇게 그 샘플 세부 내역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샘플링 개수는요, 기간별로 우리가 몇 개 할지 이제 좀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제 수기를 입력을 해서 샘플링을 하면 바로바로 추출이 돼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추출된 샘플별로 우리는 운영평가서에 어떤 부서에 이 샘플들을 던져줄지를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단 ERP에 만약에 이제 우리 그룹웨어 부서 코드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부서들이 들어올 거예요. SAP는요, 코스트 센터라는 그 그룹웨어 부서랑 좀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샘플링된 문서에다가 어떤 부서의 샘플인지만 세팅해서 부서 지정을 해주시고 전송만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의 운영평가서에 이 샘플들이 그대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전송을 하고 나면요, 실제 취합 이력을 통해서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완전성 근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쭉 연동이 되고 났더니 각각의 모집단별로 또는 통제활동별로 실제 ERP에 존재하는 건이 14,000건이고 실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취득한 모집단 개수가 14,000건, 이 두 개의 총 건수가 맞으면 일단 완전성이 좀 있다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총 금액이라든지 조금 세부 데이터로 대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시스템적으로는 구현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모집단을 연동해서 샘플링을 해서 샘플링을 전송하고 나면요, 이 샘플들이 우리 평가서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입니다. 로그인이 되는 대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하고 들어왔고요. 이제 운영평가를 통해서 실제 내가 평가해야 될 통제 활동에 하나의 항목을 쭉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샘플링했던 샘플 문서에 요 키값이 되는 것들이 쭉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집단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다르겠죠. 어떤 것들은 결제 문서 코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전표 넘버 등의 이 키값들이 쭉 올라오게 되고요. 여기에 올라온 것들에 대한 상세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 SAP 화면에 있는 컬럼들처럼 마치 또는 ERP에 있는 컬럼들처럼 세부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여기에 따라 증적을 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샘플의 독립성을 좀 담보해서 또 평가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모집단을 연동해서 모집단의 완전성부터 샘플의 독립을 좀 신뢰성을 좀 담보해서 연계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대부분 증빙 문서들을 보면 결제 문서나 전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여기에 품위서 증빙 링크처럼 보이는 것처럼 링크 형태로 우리가 ERP에 있는 전표나 또는 품위서 이런 것들을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한 가지 케이스인데요. 이 문서를 가지고 우리는 품위서를 조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가 들어가는 걸로 간단하게 좀 볼게요. 그래서 좀 기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품위했던 내용들 리스트를 조회하고요. 여기에 몇 개의 품위서를 선택해서 저장을 하고 나면 저장이 되면서 이렇게 링크가 따라가게 됩니다. 자, 링크를 열어보면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방금 전에 내가 품위서 등록했던 품위서들 요 3개가 등록이 되면서 이 링크를 클릭하면 소위 우리 내부의 ERP나 그룹웨어에 있는 전자문서가 그대로 뜨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번 그랬을 거예요. 캡처 뜨고 또는 다운로드 받아서 증적을 했을 건데요. 이렇게 링크가 따라가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조금 더 손쉽게 이 증빙 문서를 링크를 달아서 평가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품위서가 좀 누락이 됐거나 또 여러 가지 사유 또는 부가적으로 또 첨부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했던 이 첨부를 통해서 추가적인 파일도 당연히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집단 연동부터 증빙 링크 연계의 한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증빙 링크를 연계하는 사례 중에 그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제가 캡처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엑셀로 이제 업로드를 쭉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집단을 등록을 하고 샘플링을 하는데요. 업로드 할 때 증빙 링크 쪽에 전표 넘버라든지 혹은 결제 문서 아이디를 여기다 쭉 등록을 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고 쭉 샘플링을 하면요. 샘플링된 내역들을 봤을 때 증빙 링크가 이렇게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면 소위 우리 내부에 있는 결제 문서나 또는 SAP 전표 등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구조로도 증빙 링크를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용자 입장에서도요. 이제 평가서에 딱 들어가면
바로 이제 샘플링된 요 문서 제목들의 링크가 그대로 따라오고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역시 우리 내부에 있는 그룹웨어 품위서라든지 전자전표 등의 문서들을 링크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일일이 우리가 뭐 사용자들이 첨부를 하고 하는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한데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외부 감사인에게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시스템을 오픈해서 뭔가 감사 활동을 할 때 이제 그룹웨어라든지 이런 쪽에 권한을 좀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파일 같은 거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제공이 가능했는데요. 링크 형태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 그룹웨어에 이런 데 조금 이제 권한만 부여하시게 되면 열람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천 파일이 다운로드 안 된다는 약간 단점이 있긴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 쪽에 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 방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약간은 모집단을 연동을 해서 뭐 또는 증빙문서에 대해서 이제 링크를 좀 연동해서 쓰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희가 이제 한 꼭지로 아까 전에 처음에 봤던 장표로 다시 잠깐만 돌아가겠습니다. 요 고도화 쪽이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 모집단 관리나 또는 증빙 링크를 연계해서 조금 운영평가를 좀 더 효율화했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상시적으로 우리가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이제 조기로 이 위험성을 발견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은 스크린이 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일단 제가 캡처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필요시에는 제가 시스템을 직접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요. 초기 로그인 대시보드가 쭉 나타나게 됩니다. 자, 로그인 대시보드에는요. 내가 결제를 할 건이나 또는 소명이 요청된, 즉 이상한 데이터가 나와서 주간 부서에서 소명 요청을 했을 때 소명 담당자가 이렇게 소명을 받은 것들이나 또는 지표들에 대해서 약간 코멘트 남겨진 것들을 바로바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부 쪽에 뭐 자금 쪽이든 또는 구매 쪽이든 이 각각의 항목별로 실제 어떠한 지표가 우리 부서와 연관되어 있는지 리스트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부서에서 소명하고 있는 절차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에게 남겨진 이런 커멘트들을 확인하고 이 각각의 커멘트별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제 댓글을 달고 있는지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위험성을 조기에 발견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면 자금 쪽에 뭐 거래처 관리 프로세스나 이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이 분류 체계를 관리를 하고 또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리스크에 따라서 시나리오나 지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부터 해서 또는 구매 각각의 항목별로 이 시나리오를 관리하고 이 ERP 쪽에서 받아들인 원천 데이터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금 1번, 2번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지표 관리 쪽을 봤더니 실제 거래처의 계좌번호 관리 또는 회사의 휴문 계좌부터 계좌 잔액 등의 이런 지표들을 설정하고 이 지표들의 위험성들을 우리가 조기에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를 설정하면요. 휴면 계좌 관리 관련해서 추출이 어떻게 되어 있냐들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회사의 휴면 계좌 관리는 실제 6개월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계좌에서 갑자기 거래가 발생한 어떤 계좌들을 식별을 해서 조기의 위험성을 제공하는 이런 지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상 데이터를 추출하는 일련의 쿼리들을 작성해서 좀 넣어놓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지표 설정에 따라서 매일, 매월 이제 배치가 돌아서 이제 ERP 데이터를 쭉 연계해서 가져오면서 이상으로 좀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서 이제 쭉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 데이터를 봤더니요. 오늘 이상한 데이터가 2,300건이 나왔고
이 이상한 데이터가 지표별로 주로 어떤 곳에서 이상한 데이터들이 발견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일은 2300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4월 달에 봤더니 또 몇 개가 나왔고 1년치를 봤더니 79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이상 데이터로 나오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지표별로 이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봤더니 거래처 계좌번호 관리부터 뭐 계좌 잔액 등이 실제 오늘 몇 건 정도 발생을 했고 당월로 쭉 발생이 됐고 1년치가 얼만큼 발생돼서 누적으로 따졌더니 실제 어떤 지표에서 주로 이상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내역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만기 후 대금 회수 매출 거래라는 지표에서 이상 데이터가 좀 과다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통해서요. 역시 자금 쪽에 휴먼 계좌 발생건이 실제 추이로 봤더니 7월부터 이상 데이터가 얼만큼 나오고 있더라. 그리고 요 이상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명을 얼만큼 요청을 해서 소명을 얼만큼 받고 있는지 이런 추이들을 월별로 또는 1월부터 누적치로도 이 세부 내역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봤더니 요약적으로 좀 봤더니 어떤 지표에서 실제 회사 계좌 잔액 관리라는 지표에 대해서 ERP 쪽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총 몇 건이고 이상 데이터가 몇 건이 도출되고 있더라.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예외로 처리한 건이 몇 건이 있더라를 조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원천 데이터를 봤더니 세부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주로 ERP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상 데이터가 튀어나온 것들을 봤더니 어떠한 항목들이 이상한 데이터로 튀어나왔는지를 바로바로 월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여기 이제 화면에 요 필터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원천 데이터에서 뭐 소위 잔액이 얼마 이상, 또 기간이 어디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필터링 걸어서 우리는 데이터 검증까지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상한 데이터에 대한 현황을 우리가 쭉 확인을 하게 되면요. 이 계좌 잔액 관리에 대해서 이상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거래처나 특정 계좌들은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6개 데이터 중에 예외 처리한 건들이 쭉 6건 정도가 있더라. 그래서 예외 설정이 어떠한 사유로 예외 처리를 했는지를 예외를 통해서 예외 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거죠. 지표별로 이상하게 조금 도출되는 데이터들의 룰을 적용해서 이제 이상 데이터들을 뭐 수시로 추출을 하고 이 추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조기의 이상 위험을 감지해서 소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명을 요청할 때 이렇게 이제 지표별로 이상 데이터 건별로 우리는 소명 담당자를 지정해서 소명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명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세요라고 소명 작성을 해서 해당 실무 담당자에게 소명 요청을 하게 되면요. 이상 데이터가 뭐가 태어난지를 확인을 하고 쭉 소명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사용자는요. 나에게 소명 요청된 이 내역들을 확인하고 바로 소명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명 요청한 리스트들을 쭉 지표별로 확인을 해서 이 소명 요청한 내역에 따라 소명 작성을 하고 이 내역들에 대해서 이상한 데이터는 무엇이었더라 내용들을 확인해서 소명까지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명을 하면 이 소명된 내역들은 승인자에게 결제를 올려서 승인을 득하게 되는데요. 승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제 요청된 건을 확인해서 바로 나에게 올라온 이상 데이터에 대한 소명 내역들을 확인하는데요. 소명을 요청한 내역과 작성한 내역, 이상 데이터가 무엇인지까지 확인해서 승인 업무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승인한 세부 내역들은 이 완료 탭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내가 승인했던 내역들을 활용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 승인 취소를 통해 다시 한번 소명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지표별 소명 현황이나 소명 현황을 통해서 실제 지표별로 이상 데이터 중에 우리가 적정하게 소명을
받았는지, 소명의 결제가 잘 끝났는지 현황들을 확인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준비한 그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요, 우리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이 통제 활동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이 지표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프로젝트에서 한 50개 정도를 뭐 구매 한 10개, 자금 12개 이렇게 해서 각 영역별로 ERP에 우리가 데이터만 있다고 하면 이제 연계를 해서 좀 더 조기에 위험성들을 노티하고 이제 이거에 따라 뭔가 이제 예방을 하거나 또는 조치를 하거나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성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생각보다 좀 빨리 했는데요. 예, 저희가 원래 국룰이 좀 더 빨리 이제 끝내드려야 되는데요. 어쨌든 빠르게 좀 진행한다고 해서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계신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에 모집단을 연동하거나 또는 내부에 있는 뭐 결제문서 등을 링크로 연동하는 사례, 여기에 이제 아울러서 이 선제적으로 좀 더 ERP를 연동해서 조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내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